네.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저희 몇 문제죠? 2번이 8번째. 네 번째.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더 많으신 분도 있어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장 후보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 들어오세요. 박원순 지원자 네, 자기소개해 보시죠. 예,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철저한 이 면접을 통해서 과연 제가 자격이 되는지, 또 서울시를 정말 제대로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확고히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거 이렇게 심사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삼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 정치인들입니다. 피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피로도가 아니고 필요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직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 어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시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지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엄명을 했고, 그리고 고백한데 오직 그런 어떤 논리, 그런 비전으로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왜 만드시게 된 거죠? 저도 취준생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생활비 지원해주는 제도는 솔직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벌면 되지 한참 청춘인데 말입니다. 예. 청년 수당이나 청년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입니다. 지금 청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고, 또 지금 이 청년들의 어떤 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 뭐 이른바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것을 유포한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청년 정책은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청년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20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이 청년 보장 정책의 한 부분이었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괄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다음 질문 하시죠.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자소서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시 채무를 8조씩이나 갚았는데 어떻게 본인의 빚은 마이너스 6억씩이나 가지고 계신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제가 사회운동 하느라고 뭐 돈을 벌지도 않았고, 또 설사 번다 하더라도 집에 한 푼도 안 가져줬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러느라고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뭐 빚도 좀 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 그만두면 뭐 서울시장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회고록 쓰면 아마 한 100만 분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나름 강연을 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분들한테 신세 안 지고 제가 전세도 없고 지금 사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일단 뭐 월세부터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시민들이 제가 걱정하는 거지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점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저 같은 여성들은 이 좋아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날마다 좀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 사건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날로 많아지는 것 같고 저도 1인 가구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불안에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 여성 혐오 폭력이라든지 뭐 미투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서울은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미투 운동을 보면 결코 성폭력이나 성평등으로부터 안전한 평등한 도시는 아니다. 저도 그건 자인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7년 동안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것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 예컨대 안심 스카우트라고 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에서 원하시면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제도라든지 또는 이 택배 배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폭력 사고도 많기 때문에 안심 택배함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거기서 택배를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몰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모니터링 이런 단원들을 배치해서 서울시내 전역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투 이번에 운동을 보면서 서울에 정말 많은 직장에서 또 많은 현장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공약으로 서울의 여러 지역마다 이런 미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을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로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약만 해도 지금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 그렇게 드릴까요? 그런 시간은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개월 된 딸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인데 요즘 뭐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지으셨던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상황이겠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 짧게 봐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꼭 관련돼 가지고 이런 틈새 보육에 관해서 어떤 공약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7년 동안 1,3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제는 30%까지 이용하게 됐고 또 향후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번 면접을 잘 봐가지고 제가 채용이 된다고 하면 50%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그 정도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틈새가 여전히 많습니다. 예컨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 등교 시간은 9시고 한 2시간 정도에 이런 틈새가 생기고 또 저녁에 갑자기 늦게 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컨대 9시 퇴근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또 틈새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때로는 우리나라 직장이라는 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가야 되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보육의 틈새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10,000명의 보육 도우미를 배치하겠다 채용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마을에서 얼굴을 아는 그리고 이미 그 육아에 또는 보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고도 없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제가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뉴타운 정책 때문에 도리어 동네가 슬럼화되고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면 철거형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를 아주 싹 쓸어버리고 그 위에 정말 이 아파트, 볼품없는 아파트를 지어온 게 지금까지의 뉴타운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니까 1000개 정도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월세 사는 사람 또는 집 한 칸 마련해서 전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먹고 살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는 안정되게 이 도심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이 사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동안 너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를 좀 설치해주고 예컨대 뭐 가스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골목길을 정비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걸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한 그게 이른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뭐 서울에는 130개 이상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와 함께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도 됐어요. 그래서 정부와 함께 이걸 좀 더 많이 해서 이게 이런 뭐 정말 천편일률적인 성량각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작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또 평온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관련된 곳이 130개나 있는지는 몰랐네요. 사람들이 많이 좀 잘 알려지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미 많습니다. 혹시 면직관님은 익선동에 가보셨나요? 네. 원래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막 아파트 들었을 곳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제하고 오히려 그게 한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옥 집중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타닥타닥 붙은 작은 집들이지만 그게 카페가 들어오고 뭐 다양한 공방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최근 한 2년 사이에 서울의 가장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북촌, 서촌, 이화동, 그 다음에 장수마을 뭐 이런 성곽 주변의 23개 마을 뭐 또는 이런 곳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게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가셔서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기 쉽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저는 50대 중반이라 이제 곧 은퇴인데 아직 한창 안 돼 일할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일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퇴 후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걱정이 많은데 저 같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없습니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50대와 60대 초반까지가 주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불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끝자락이 있는데요. 이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일찍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데 사실은 평균 여명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80이 기본이고 뭐 건강한 식물은 90,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2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죠. 그건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개인한테는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게 바로 50 플러스 캠퍼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서 말하자면 그 나머지 세월 동안 뭔가 본인에게 보람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 또 마포 그리고 구로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50 플러스 캠퍼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광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만들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천 개의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지혜를 경험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도시농업을 배워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곳곳에 이런 도시농업의 장소를 또 땅을 일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농산품을 가지고 또
동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미래 직업들이 발굴되고 지금 또 그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가지게 됐죠. 말씀 감사합니다. 그 3번이나 어떤 자리건 연속으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장직을 해 오시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내가 이건 조금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경험은 뭐가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힘든 게 많죠, 순간순간.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결제하는 하나의 문건에서 또 그 사안 정책 결정을 딱 하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그 행복과 또 삶의 질의 개선과 또 서울의 어떤 미래 도시로서의 변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사실 즐겁고 행복하죠. 뭐 예컨대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엄청 또 공격받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정원이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것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야당에서 그때는 여당이었죠. 저를 보고 박원순 저격특위라는 것도 만들어서 심지어는 제가 일본 가는데 미행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주로 청소하시거나 이 경비하시거나 이런 분들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제가 정규직으로 할 때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이 전혀 없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어떤 직업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는데 가장 힘든 일은 이렇게 일종의 정적이라고 할까 상대당의 사람들이 저의 가족을 상대로 온갖 네거티브를 하고 뭐 이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막 그 댓글 속에 그거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제가 왜 서울시장을 해야 되나 내가 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정말 엄청 들었고요. 조금 분위기를 밝게 가볼게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들인데 서울시청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납품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때 3번 연속으로 하면은 어떤 이슈도 발생을 하고 감사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청과 함께 일을 할 때도 그런데 본인께서는 지금 3번 연속으로 지금 서울시장을 하시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이상을 끊었고요. 제가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세계 5대 혁신 시장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4사람은 뭐 예컨대 뉴욕 시장을 지냈던 블룸버그라든지 파리 시장이었던 들라노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금은 다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현직 시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공자님의 말씀,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고루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님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롭게 참 저는 그거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삼선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는 다 샘이 마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아납니다. 오히려 제가 그걸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지시사항으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약속한데 보십시오. 제 여기에 옛날에는 이만한 수첩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제가 막 그때그때 나는 아이디어를 전부 그 다음날 그냥 수백 개씩 하루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한 3번 이제 지난 한 6년, 7년을 하다 보니까요. 서울시 직원들이 저하고 철학이 비전이 딱 같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결제 서류 가져오는 거 보면 이야 정말 잘한다.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는 저하고는 정말 원팀이고
뭐 우리 정말 이 드림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저는 이미 시행착오 겪을 거 다 겪었고, 그래서 이 서울시 공무원 드림팀과 함께 4년을 아주 빼곡히 정말 누수되는 시간 없이 해서 정말 서울을 세계 최고의 1등 도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서울은 좋은 도시인데요. 외국에 살아본 사람이나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들 놀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만족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서울이 위대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면접관님. 뭐 기타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어떤 질문 사항들은 이제 다들 만족하셨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면접 내용은 저희 다른 시민들에게도 전달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최종 결과는 6월 13일 날 후보님께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박수 한번. 아이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